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끼띠생 분들을 위한 2023년 개묘년의 종합운세를 태어난 띠별로 자세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시청하시고 미리 계획을 세우신다면 남보다 한 발짝 빠르게 개묘년 운세 정보를 공유하시게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시는데 자그마 보탬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토끼띠생 여러분, 매월 운세와 수많은 역학 정보를 꾸준하게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좀 꼭 지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토끼띠생 분들을 위한 개묘년 종합 운세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개묘년에는 하늘에서는 물의 기운이 작용하고 땅에서는 나무의 기운이 작용합니다. 즉 수생목의 상생 기운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하고자 하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희망적인 분석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특히 음력 2월달과 6월달에는 모든 분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씨앗을 뿌렸다면, 그리고 열심히 정성으로 가꾸었다면 그 보람된 결실을 창고 속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달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근데 다 좋을 순 없죠. 다만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음력 7월달과 음력 8월달만큼은 좀 갑작스런 지병의 악화로 몸과 마음이 힘이 들 것으로 불편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혹시 토끼띠생 분들 중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지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평소에 철저한 관리를 잘 하셔서 평온하고 안정된 개묘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끼띠생 분들 중에 23년 개묘년에 전체적인 사업 운세를 잠깐 요약해 본다면, 어느 업종이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꼭 좋은 결과를 성취하실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사업이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죠. 단점이 한 가지 있다면 금전적 관계로 인해서 갈등이 좀 발생한다면 뜻하지 않게 관제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관제수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알게 모르게 오랜 시간이 흘러야 겨우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분석이 부정적 분석으로 나왔습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그렇다면 태어난 해와 태어난 나이별로 좀 더 자세히 분석한 종합운세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성공을 하시는데 앞당겨서 작은아마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1939년 기묘생 분들에게 작용하는 개묘년 총운세부터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분들에게 계면연에 작용하는 좋은 점들이 있다면 가장 소중한 건강 상태죠. 그래서 그 건강 상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니 좋습니다. 아픈 몸이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온 가족에게도 별다른 일 없이 그저 평온하고 안정된 토끼해가 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이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까지 몸이 불편했던 분들은 음력 6월달과 10월달에는 아주 따뜻한 기운에 눈이 녹듯이 자연의 순리대로 치료도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고, 특히 회복도 빠르게 진행이 돼서 올 계면년 한 해만큼은 아주 행복한 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것은 남서 방향에서 어떠한 기인의 도움으로 그동안 맡겼던 일들이 원만히 정리가 되고 아주 여유로운 한 해가 되겠다. 이런 또 좋은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계면연에 좋을 수는 없지요. 계면연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음력 정월달과 8월달에는 여러분들 갑작스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육신도 정신적으로도 아주 마음이 불편할 것으로 단점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꼭 조심하십시오. 특히 음력 1월달과 8월달만큼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서 안정되고 평온한 계면연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39년 김효생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저희 채널에 구독과 알림을 꼭 지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제가 매월 방송해 드리는 모든 월운세를 여러분들은 편안한 장소에서 꾸준하게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951년 신묘생 분들에게 작용하는 계면연 총운세를 알아볼까요? 이분들에게 계면연에 작용하는 많은 운세 종류 중에 좋은 점들이 하나 있다면 집안 가족분 중에 새로운 생명의 잉태 소식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탄생할 수 있고, 특히 가족과 일가 친척 중에 축복받을 경사도 찾아와서 김효년 한 해는 아주 기쁜 한 해가 되겠다. 이런 아주 좋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몸이 불편했던 분들은 음력 2월달과 10월달이 오면 치료의 효과도 아주 빠르게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지병의 회복도 빠르게 진행이 돼서 계면연 한 해는 아주 행복한 해가 되겠다. 이런 아주 좋은 해석을 곁들여 드립니다. 다만 이분들께 작용하는 운세 중에 조심해야 될 단점이 있다면 음력 7월달과 11월달에는 사고이든 건강상해이든 간에 수술수가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수술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한 2달의 시간도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단점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 기분 안 좋은 것은 외국 여행이나 국내 장거리 혹시 여행을 하실 경우 소지품, 즉 기중품이나 돈, 금전을
잃을 수 있는 손재수도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여러분들 도난도 조심하시고 그 분실수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하셔서 걱정 없는 계면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51년 신묘생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달의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채널에 구독과 알림을 좀 꼭 지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돼야만 제가 올려드리는 매월 월운세하고 여러 종류의 역학 정보를 꾸준하게 여러분들은 시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1963년 계묘생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계묘년도 총운세를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작용하는 계묘년 총운세 내용 중에 가장 돋보이는 장점이 있다면 그동안 매매가 되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아주 애태우던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의 매매운을 좀 점검해 봤더니 금년 하반기에 답답하던 매매운과 문서운이 아주 활발하게 작용해 줄 것이다. 다른 분들은 매매 문서가 작성이 안 되더라도 63년 계묘생 되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많이 매매 문서가 작성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동안 답답하던 속이 시원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좋은 해가 마무리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계묘년 음력 2월달과 10월달에는 금전운도 좋아서 목돈이 넉넉하게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뭐 대출도 갚고 또 개인적으로 빌렸던 그 빚도 갚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는 한 해가 되겠다. 이런 좋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 좋을 수는 없죠. 계묘년 한 해 동안 조심하시고 주의해야 하는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음력 8월달과 11월달 동짓달이죠. 가까운 지인과 금전관계로 서로 사사로운 시비가 발생하면 아주 그 후유증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오래도록 머물 것으로 그런 단점적인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7월달과 음력 8월달만큼은 장거리든 단거리든 간에 본인이 자가운전할 경우 절대적인 조심해야 되는 게 신호 위반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 두 달만큼은 안전사고에 민감한 기운이 들어오니 여러분 매사 조심을 하셔서 사고 없는 계민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63년 계묘생 여러분들 이 내용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알려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또는 알림을 꼭 지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을 지정하신 분께서는 1년 아니 평생 동안 매월 월운세와 수많은 역학 정보를 빠짐없이 시청하시게 될 것이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응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큰 덕이 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지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75년 을묘생 남녀분들에게 작용하는 계묘년 총운세를 또 알아볼까요? 역시 이분들에게 작용하는 계묘년의 총운세 중에 역시 좋은 장점이 있다면 노력을 하면 노력의 대가만큼 아주 충분한 금전운이 아주 왕성하게 작용해 줄 것으로
좋은 분석이 됐습니다. 자신이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의 대가만큼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이렇게 좋은 계면연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인 추진을 한다면 뜻하는 바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좋은 해석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힘내십시오. 특히 계면연 음력 6월달과 10월달에는 그동안 받지 못해서 속상해하던 각종 미수금이 있다면 그 미수금들이 그저 순조롭게 해소가 돼서 금전적으로는 풍족한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이 다 좋을 수는 없죠. 다만 계면연에 작용하는 운세들 중에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음력 7월달과 11월달에는 하던 일이 잠시 주춤하는 기운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중단될 수 있다는 안타까운 그 마음은 제가 전달을 아니할 수는 없죠. 그것이 단점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75년 을묘생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일이 좀 힘들다고 진행하던 일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던 일을 절대 중단하지 마시고 좀 더 용기와 자신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추진하신다면 이런 해에 오히려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면연 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긍정적 해석을 해드립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음력 9월 달에는 병술백호월의 기운이 작용합니다. 장거리든 단거리든 차량 운행 중에 두 바퀴 달린 오토바이나 자전거, 그리고 스쿠버와 같은 조그만 물체라도 여러분들 충돌 사고만큼만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것으로 경각심 있는 분석을 해드립니다. 꼭 조심하십시오. 9월달입니다. 75년 을묘생 여러분에게 23년 계면연에 작용하는 운세 중에 제가 지금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셨다가 만족스러운 계면연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위에서도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구독과 알림을 지정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매월 제가 올려드리는 월운세도 접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역학의 정보를 여러분들은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좋은 일과 나쁜 일 구분해서 잘 안전한 징검다리를 건너가신다면 그보다 더 큰 덕이 어디 있겠나, 이래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분석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87년 정묘생 분들에게 작용하는 계면연 운세 알아봐야죠. 역시 이분들에게도 계면연에 작용하는 운세들 중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신 기혼자분인 경우는 새로운 생명의 잉태 소식도 있고요. 귀여운 생명이 탄생할 수도 있는 아주 행운의 기운이 흐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미혼 남녀의 경우 새로운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 연분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작용해 줄 것으로 분석 또한 되었습니다. 특히 계면연 음력 2월달과 10월달에는 여러분들 혹시 재테크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각종 토지에 재테크 투자를 하신다면 아주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재테크를 토지에 할 수 있다면 추후에 그 이익도 크게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좋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좋으냐? 아니죠.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치 않은 곳에 괜한 욕심으로 목돈이 지출될 수 있는 기운도 병행해서 다 작용을 합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 중에 금전적으로 사행심에 빠진다면 큰 손재수가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아주 좀 안 좋은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행성에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계묘년 음력 3월달과 12월 섣달에는 백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죠. 갑진백호와 기축백호살이 작용을 합니다. 그 두 가지의 백호살은 제가 평생 연구해 본 결과로 본다면 부부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연인과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심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심하게 엮여서 작용하면 별거 또는 절교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이별리의 극단적인 기운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여러분 3월달과 12월달만큼은 여러분께서 서로 이해의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로 하는 두 달이 돼야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87년 정묘생 분들에게 애정관의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성을 만나기에 좋은 달은 음력 7월 달과 10월 달에 여러분들 인연을 만나면 좋은 인연이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실 때 양띠와 돼지띠를 만나면 아주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것이고 닭띠와 쥐띠를 만나게 되면 좀 더 신중을 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87년 정묘생 여러분들도 좀 더 구체적이고 앞으로 닥쳐질 모든 자신의 운명을 좀 뭔가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저희 채널에 구독, 알림을 지정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수시로 올려드리는 역학 정보와 매월 빠지지 않고 올려드리는 월운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공유를 해서 활용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99년 젊은 기묘생 남녀분들께 작용하는 계묘년 운세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의 계묘년 총 운세를 살펴봤더니 아직 학생인 경우에는 좋습니다. 학업운과 시험운이 활발하게 작용해주는 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이 지속이 될 것으로 아주 좋은 학업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이제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역시 취업운도 활발하게 작용해 줄 것으로 보이니 아주 좋은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좋은 것은 여러분들 각종 전문직 자격증에 도전할 때, 자격증 취득시험에 도전할 때 제일 무엇보다 아쉬운 게 합격을 할 수 있나? 이 운이죠. 근데 합격 운과 시험 운이 활발하게 작용해 줄 것으로 역시 좋은 분석을 해드립니다. 특히 계묘년
음력 3월과 6월달 그리고 10월달에 공무원 시험, 즉 지방고시나 국가고시 시험이나 다 응한다면 여러분들 합격할 확률이 제일 높죠. 특히 임용고시 또는 사법관직에 도전을 하실 분들은 그 어느 해보다 금년에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은 해로 저는 분석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갖고 도전하셔서 원하는 곳에 꼭 합격이 되시는 영광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죠. 조심도 해야 되죠. 그 조심을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성격을 너무 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뜻밖의 실수도 따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손재수도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시면 많은 단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면년 음력 8월달과 11월달에는 의외로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범할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달만큼은 지나치게 욕심을 좀 버리시고 오히려 욕심을 막 강하게 갖는다고 해서 큰 덕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욕심이 지나치면 얻는 것보다 훨씬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겸해드리니 조심하셔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청춘 남녀분들의 애정 기운을 살펴보니 혹시라도 상대방을 만나게 될 때 그래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띠를 좀 선별해서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은 만족스러운 인연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 알림을 좀 지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필요한 역학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 저하고 일맥상통하는 인연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토끼띠생 분들을 위한 23년 개면연의 종합운세를 태어난 해와 나이별로 구분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좋지 않은 달과 좋은 달을 잘 선별하셔서 아주 풍족한 개면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든 용띠생 분들을 위한 2023년 개면연의 종합운세를 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펼쳐지는 개면연의 운세를 손쉽게 공유하시려면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접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